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럽고 동시에 가장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35년이 되었고요. 남편과는 27에 만나 그해 겨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선원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선원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외로운 직업인 줄. 아니, 선원의 아내가 이렇게 외로운 삶인 줄 말이죠. 신혼 첫날부터 남편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면 짧게는 2달, 길게는 6달. 집에 돌아와도 일주일, 열흘 머물다 다시 떠났어요. 처음엔 기다림이 설렜습니다. 돌아올 남편을 위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쁜 옷을 입고 기다렸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설렘은 무뎌졌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큰 수술을 받을 때도 남편은 바다 위였어요. 전화도 제대로 안 되는 먼 바다.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저는 점점 엄마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고, 선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여자이기를 멈췄다는 걸. 누군가의 눈빛에 설레는 것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건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와도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습니다. 대화는 생활비와 집안일 뿐이었고 손 한 번 잡지 않았어요. 침대도 따로 쓴 지 오래였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죠. 그러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어요. 원래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48이었던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형님 계세요? 아니, 지난달에 또 나갔어. 이번엔 4달 간다더라. 그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던 사람이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형수님,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을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남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 증거도 있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다는 것.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는 것. 그가 울먹이며 말할 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수님은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비록 집에 자주 안 계시지만 그래도 바람 피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야? 바람만 안 피우면 좋은 남편인 거야. 네. 나도 35년을 혼자 살았어. 내 형님은 바다에만 있고 나는 그저 집 지키는 사람이었지. 그날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35년간 삼켰던 외로움, 서러움, 분노를. 그리고 그는 들어줬어요.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론 함께 분노해주며 형수님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누군가 제 감정을 알아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잔 하러, 그 다음엔 저녁을 같이 먹으러. 어느 날은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어느 날은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고, 남편이 35년간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가 해줬어요.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고, 옷도 신경 쓰게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 염색도 다시 하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였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따라 예뻐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가슴이 뛴다니. 저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무슨 소리야. 늙은 여자한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형수님은 원래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숨겨두셨던 거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이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다에 있었고, 그는 거의 매일 집에 왔어요. 이제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형수님, 저 오늘 제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사람이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는 거였습니다. 48살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형수님.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젖은 눈동자로.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만해. 우리 둘 다 취한 거야.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그리고 이건 술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피해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35년 만에 여자가 되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남의 남편과 제 남편의 동생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옆에 누워있는 그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한 게 정말 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왔고 우리는 선을 넘는 게 익숙해졌어요. 죄책감보다 행복이 더 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형수님, 저랑 같이 살아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진심이에요. 저 이혼할 거예요. 형수님도 이혼하시고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요. 미쳤어.
우린 형수와 시동생이야.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요. 저는 형수님이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기 입항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는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거죠. 그때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침실에 있던 그가 황급히 옷을 입었고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고 남편은 모든 걸 봤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동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입 닥쳐. 너, 이 새끼가 내 형수한테. 남편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갔고 피가 튀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당신도 닥쳐. 35년을 같이 산 부부가 어떻게 내 동생이랑.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35년 동안 나 혼자 살았잖아.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당신은 항상 바다에만 있었어. 나는 아팠을 때도, 외로울 때도, 무서울 때도 혼자였어. 당신은 한 번도 날 여자로 봐주지 않았잖아. 그게 이유가 돼. 내가 돈 벌어온 게 잘못이야? 돈만 있으면 다야? 나는 당신의 동거인이 아니라 아내였어. 당신 옆에 있는 여자였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동생은 이미 현관으로 뛰쳐나간 뒤였어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동생한테 졌다고 소문나는 건 못 참아. 그럼 대신 당신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살 거야. 나랑. 그게 남편의 복수였습니다. 이혼도 시켜주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붙잡아두는 것. 그의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사를 갔어요. 들리는 소문으론 결국 이혼했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그립습니다. 매일 밤 그를 생각하며 울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큰 죄라는 걸 알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섞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나? 그냥 외로움을 견뎠어야 했나? 하지만 솔직히 후회는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반은 그때의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너무 잘못된 사람과,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35년간의 외로움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남편도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62세에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결국 저를 파멸시켰어요. 지금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바다로 나갔고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그리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뭘 선택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죄책감과 행복의 기억이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외롭다고 해서 제가 했던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저처럼 62세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지만 진실한 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